여러분도 혹시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나요? 나는 건강식으로만 식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마녀스프도 먹고 샐러드, 견과류 같은 좋은 것만 먹는데 배둘레 헤매 한숨만 나오네. 급진 살로 무릎,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늘 몸살 끼는 것 같아. 내장 지방이랑 전신살 같이 빼는 식단 어디 없을까? 저도 30대 초반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샐러드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어보기도 하고, 레몬 다이어트가 잘 빠진다고 해서 그것도 해보고, 또 다이어트 한약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처방도 받아봤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 저도 한번 따라해본 거죠. 실제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비싼 돈 주고 한약을 먹으니 몸도 좀 더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약 먹을 때 못 먹는 음식들이 살찌는 음식이잖아요. 밀가루, 술, 커피 등등. 이런 음식 가리면서 한약을 먹으니까 일주일 만에 5kg이나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안 좋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꾹 참고 식단하다가 어쩔 때 고삐 풀려서 입 터질 때 있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되니까 바로 며칠 만에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어요. 게다가 한 번 입이 터지니까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욕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결국 비싼 한약값만 날리고 요요 오고 건강은 다 안 좋아졌죠. 한의원에서 상담받을 때는 체질에 따라 약제가 들어가서 실패가 거의 없다고, 이거 먹으면 99%는 다이어트 성공한다고 했는데 내가 실패한 1%에 들어갈지는 몰랐죠. 사실 99% 성공했다는 것도 한의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지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믿고 싶었나 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죠. 또 그것도 해봤어요. 살이 쪄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릎, 허리 등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다이어트, 건강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살이 바로 빠진다는 거예요. 삭센다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건 미국 FDA에서도 승인했고 연예인들도 많이 맞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는 건강하게 살 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 FDA 이야기도 나오고 돈 많은 연예인들도 맞았다고 하니까 혹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이것도 한약이랑 마찬가지 결과였어요. 주사를 맞을 때는 분명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식욕도 없어지고 살도 쉽게 빠지고. 그런데 이 주사를 평생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끊는 순간 급격하게 요요가 왔어요. 결국 또 돈 날리고 건강까지 안 좋아진 거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삭센다나 위고비 등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사 맞는 동안 효과는 되게 좋지만 끊는 순간 요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박용우 원장님, 약들 약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으니 고민하는 분들은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계속 실패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에 관련된 것이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요요 없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가 지나가면 살 빼서 멋있어지는 거 끝인가 생각을 했어요. 더 아프지 않게 유지하는 게 맞나 자포자기하면서. 살 빼서 젊어지는 사람들은 조작이거나 특별한 경우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몸무게도 많이 나갔던 사람이 나와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제가 했던 방법들 다 해봤는데 요요 와서 실패했다고. 그런데 이 방법을 따라 해봤더니 살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신체 나이까지 젊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사기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했던 식단을 알아봤어요. 심지어 이 식단은 칼로리 계산할 필요도 없고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와, 진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대요. 이게 말이 돼? 배고파가면서 간신히 참은 끝에 몇 킬로 뺄 수 있었는데 배 터지게 먹어도 살이 더 잘 빠진다고? 이것도 사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속아서 살도 안 빠지고 건강만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식단 따라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극찬하는 방법이라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영상만 본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의 영상을
번역 앱까지 써가면서 꼼꼼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보니 처음에 이 식단이 개발된 게 간질 환자의 발작을 막기 위해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요. 제가 그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았거든요. 가족력에 있는 당뇨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도 엄청 찌고 급속 노화가 와서 또래보다 10년 이상 늙어 보였어요.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는 심정으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고 내 것으로 흡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상에서 말해준 대로 식단을 따라하니까 딱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살이 진짜 잘 빠지더라고요. 혈당도 낮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수치도 좋아지면서요. 그전에는 몸에 좋다고 많이 알려지는 식단을 엄청 열심히 깐깐하게 따라했었거든요. 그렇게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건강 수치가 안 좋아지고 살도 안 빠졌는데 이 식단을 따라했더니 먹고 싶은 만큼 배 터지게 먹는데도 더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지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힘들게 노력하는데도 살이 찔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체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영양소의 종류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즉, 원시 시대에는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먹는 음식도 고기, 과일 정도만 주로 먹던 인간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하루 3끼 밥, 빵을 주식으로 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저희 식단에 접목하고 난 후 평생 다이어트에 실패하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굶으면서 식단에도 살이 안 빠졌던 것과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에 살이 빠진 것, 이것 차이가 뭘까요? 이걸 알게 된 순간 건강 체중을 유지하면서 나이보다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 약간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포인트만 알고 이후에 말할 원인 몇 가지만 제거하면 건강하게 살 빠져서 젊어지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배불리 먹고도 살 빠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시작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내용인데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저만 성공한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도 못 드리죠.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운동하시는 많은 회원님들도 다 같이 성공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살 빼는 거 그거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게 훨씬 빨라. 식단하고 운동하고 그거 해봤자 꾸준히 할 수가 없어. 쪘다 빠졌다 반복하면 그게 더 몸에 안 좋고 그게 더 늙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식단 따라하고 두뇌가 젊어지는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것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 한약이나 삭센다 같은 주사 맞으면 바로 효과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시도하자마자 바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살이 쭉쭉 빠지죠? 그런데 식단하고 운동해서 살 빼는 건 어떨까요? 처음 시작하면 온몸이 아프고 살도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정체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살이 찌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이거 따라하면서 제가 뭐 했어요? 시간 쪼개서 운동 배우러 가고 안 돌아가는 머리로 식단과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약이나 주사가 훨씬 빠르죠. 노력에 비해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라 대부분의 중년 분들이 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이나 삭센다, 위고비 같은 주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계속 들어가지만 결국엔 건강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고요.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도 다이어트와 건강 두 가지 결과를 한 번에 얻어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와 회원님들이 건강과 체중 감량까지 가져간 식단은 밥, 빵, 면, 단 것은 먹지 않는다입니다. 에이, 당연한 말 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상 끄려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제가 이것저것 온갖 다이어트 방법 다 실패하다가 성공하고 저에게 코칭 받으시는 회원님들도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신 방법이니 여러분도 따라만 하시면 정말 쉽게 건강해지실 거예요. 일단 앞선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체중 감량이 되는 원리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는 의미는 몸에서 체지방이 분해되어 날씬한 근육질 몸매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극혐하는 배, 등, 팔뚝 지방은
우리 몸이 선사시대 때부터 나중을 위해 저장해둔 비상식량인데요. 그 당시에는 현대사회보다 먹을 게 훨씬 부족하다 보니 조금 먹어도 체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겠죠. 추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도 저장된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향으로 몸이 적응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체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과 음식 섭취량은 하늘과 땅처럼 변화했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해도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 뇌에서 몸에 지방을 축적하라고 관련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만 먹어도 살찌면서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는 여러분은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에 살아남기 적합한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쯔양님이나 희밥님처럼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유튜버들은 과거에는 오히려 살아남기 힘든 열성 유전자였던 거죠. 여러분의 우월한 유전자는 현대로 오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체질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을 만든 뇌와 신체의 연관 메커니즘에 대해 현대 과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내 미생물의 영향.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헬릭 로저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에너지 흡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혐기성 세균인 박테로이데스가 많은 비유형 장내 미생물을 가진 사람들은 음식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합니다. 비유형 참가자들의 체중이 다른 유형보다 평균 10% 높았습니다. 비유형 참가자들은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시간도 더 빨랐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의 역할. 일본 오사카 대학 마스무라 시게노부 교수 연구팀은 CRTC1 유전자가 식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RTC1은 포만감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 유전자가 결핍된 쥐는 과식을 하고 비만과 당뇨병이 발생했습니다. CRTC1 유전자는 뇌의 뉴런을 자극해 고열량, 지방질, 설탕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 미국 베일러 의대 양허 박사팀의 연구에서는 세로토닌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증 비만 참가자들의 세로토닌 수용체에서 13개의 희귀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과식증과 함께 공격적인 행동 등 사회 부적응 행동을 보였습니다. 세로토닌 수용체 돌연변이가 있는 쥐는 식욕 억제 뉴런이 손상되어 쉽게 비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체질이 적은 양의 음식 섭취에도 살이 쉽게 찌는 신체 구조라고 세계 유명 대학 연구팀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런 체질에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우리 뇌로 하여금 칼로리가 충분히 들어오니 미리 지방세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판단을 주기 위해서 밥, 빵, 면,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쌓이는 칼로리가 많아 살이 더 찌게 됩니다. 오히려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뇌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도 배출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며 간에서 지방이 분해되어 아세토아세트산, 베타하이드록시부티레산, 아세톤 등의 케톤체가 만들어지면 두뇌와 근육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제가 살을 뺄 때도 그렇고 건강하게 살을 빼신 회원님들도 이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요요 없는 체중 감량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좀 더 쉽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몸의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활기찬 생활로 우리 뇌에서 신체의 젊음과 관련된 좋은 호르몬을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운동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고 남성분들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동시에 되면서 두뇌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기 좋은 운동으로는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상대와 수를 겨루면서 숨찰 정도의 운동량을 가진 종목들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운동은 주짓수인데요. 다른 많은 운동을 해봤지만 주짓수만큼 두뇌가 발달해서 젊어지는 운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짓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인 만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때문에 북미에서는 휴먼 체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뇌와 신체를 같이 격렬히 사용하면 칼로리 소모도 2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살은 살대로 빼면서 치매 예방이 되는 운동은 이런 무술 종목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님은 ADHD,
특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좋은 운동으로 주짓수를 소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다른 무술 종목에 비해 주짓수는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무술이라도 스파링 할 때마다 부상의 위험이 높다면 뇌를 하지 못합니다. 무술 종목에서 뇌를 많이 사용할 때는 스파링 할 때거든요. 기술 연습이나 체력 단련은 헬스나 요가처럼 나 혼자 하는 운동과 같이 뇌를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짓수는 이렇게 뇌를 100% 사용하는 스파링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격계 무술과 달리 때리는 동작이 없기 때문이죠. 때리는 동작은 중간에 스톱을 할 수가 없지만 조르거나 꺾는 동작은 다치기 전에 스톱을 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없이 스파링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 다치지 않으면서 상대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는 스파링을 하면 우리 뇌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내 신체가 젊고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걸?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젊음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 교수는 70, 80살의 노인을 모아 7일간 합숙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20년 전으로 바꾸고 음악과 뉴스도 모두 20년 전으로 돌렸죠.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도 50살에게 적당한 강도로 실시했습니다. 7일 후 신체 검사를 해보니 놀랍게도 모두 20년 젊어졌습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뇌에게 우리 몸이 젊어져야 할 이유를 준다면 실제로 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해낸 운동이 주짓수거든요. 제가 신체 나이를 젊게 되돌린 프로그램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고 똑같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소와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을 해야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몸의 근육을 만들어서 평소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지방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면 곧 24시간 내내 체지방을 활활 태우는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 회원님 중에서는 위절제술까지 받으셨지만 요요가 오셨던 여성 회원님이 3개월 만에 30kg 감량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지방을 축적할 필요성을 주지 않기 위해 고지방 식단 지속적으로 유지했고요. 틈틈이 유산소, 근력, 두뇌까지 사용하는 운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몸에 지방을 쌓지 않고 그나마 조금 쌓이는 지방을 주짓수 운동으로 계속해서 고갈시켰던 거죠. 그룹 PT가 아닌 1대1 PT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비용은 몇백만 원 정도 투자하셨지만 위절제 수술 비용, 건강을 되찾는 가치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한 거라고 크게 만족해 주셨답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짓수를 수료한 전문가가 체형에 맞는 수업을 원하시는 시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 없이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었죠. 사실 이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식단을 들어본 적 없으신 분들은 믿지 못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을 뺀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보시면 10년 동안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도하셨지만 실패하셨다가 저탄고지, 키토제닉으로 8개월 만에 복구를 만드신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정말 세상엔 숨겨진 고수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와 신체와 두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으로 엄청나게 멋진 몸을 큰 노력 없이 유지하고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아 저런 사람도 있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원시 시대 때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 몸에 엄청난 칼로리의 음식이 들어오면서 지방을 축적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방을 축적하는 체질에서 지방을 연소하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저탄고지 식단을 시행하여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또한 두뇌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고 유산소, 무산소 동시에 하는 운동으로 근육량 증가와 칼로리 소모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꾸준하게 실행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한 다이어트 쉽게 성공하실 겁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같은 의지박약러들이 성공한 다이어트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뇌과학의 건강한 방법으로 쉽게 성공하는 다이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장동선, 김경일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영상을 바로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